안녕하십니까. 9번철입니다. 오늘은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국가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내역과 그 깊은 내용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저께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특화 단지는 4곳, 2차 전지 4곳, 자동차 2곳, 디스플레이 하나, 바이오 하나, 탄소 소재 하나, 기계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국에다가 뿌려놓았습니다. 안성에는 반도체 장비, 용인 평택에는 반도체 생산, 천안 아산에는 디스플레이, 청주에는 최첨단 2차 전지, 오송에는 바이오, 새만금에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전주에는 탄소 소재, 광주에는 자율차 부품, 구미에는 반도체 소자, 대구에는 전기차 모터, 포항에는 2차 전지 소재, 울산에는 미래 2차 전지, 부산에는 전력 반도체, 창원에는 정밀 기계 이런 식으로 특화단지를 선정했습니다. 특화단지가 하도 많으니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해줄 수 있는 특혜로 예타문제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국가산단 지정 특례 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조금 더 빨리 해주겠다는 얘기죠. 문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 용인 평택에다가 이제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TSMC가 선도하는 시스템 반도체, 즉 팹과 팹리스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것의 설계를 받아가서 주문 생산해 주는 능력, 이제 이것은 대만 TSMC한데 뭐 지금 한 4대1, 대만 TSMC가 64%가 넘고 한국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차지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는 반도체 산업, 특히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종합 반도체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이것들을 지금 용인과 평택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반도체 특구를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텔레아시에다가 20조를 들여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또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 강국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이라 하더라도 세계의 이제 그 시총이라 할까요? 반도체 회사의 시총은 TSMC가 1위고 2등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그 주문 생산하는 능력이 부족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은 부족한가? 네,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의 팹리스, 즉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 한 5개 있죠. 그 중에서 제일 1등하는 업체가 LX 세미콘이라고 하는데 한 1조 한 2천억 정도 합니다. 한데 세계에서 가장 그 팹리스 기업으로 탑이 퀄컴이고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도 지금 능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래서 아마 정부나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다가 이 팹리스 기능과 또 이 팹 기능, 반도체를 설계하고 설계한 자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 소품종 다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으로 이렇게 이제 주문 생산해 주는 그런 시설을 이제 용인 지역에다 때려 놓고 아마 세계적인 그 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그 헤드쿼터가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로 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본 것이고 그 내부적인 모습은 이와는 틀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숨겨진 저의 전략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팹과 팹리스, 즉 주문 생산 능력과 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서 뭐 사업체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지역적으로도 분리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가전사업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팹 부분, 즉 파운드리 부분을 따로 놓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는 팹리스, 즉 설계 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해서 또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제조를 해서 그것을 핸드폰, 가전제품에 넣는 경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 그 핸드폰에 넣는 반도체는 누가 설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퀄컴이 설계한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제조했을까요? 삼성전자가 제조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퀄컴이 제조를 해가지고 제작을 설계를 해서 누군가한테 주고 그 반도체를, 생산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사다가 핸드폰에 넣는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한은, 즉 퀄컴의 로열티를 내고 있는 한은 삼성전자는 퀄컴이 주는 반도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삼성전자가 자체 생산하더라도 퀄컴이 디자인해서 준 것을, 설계한 것을 제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퀄컴도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설계의 세부 사항을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다가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세계의 시스템 반도체 최대 수요체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이죠. 애플은 전적으로 TSMC에다가 제조를 맡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팹리스는 설계는 퀄컴이다 뭐 이런 데다 하죠. 심지어는 뭐 AI다 또는 뭐 이 게임 부분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엔비디아가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이 설계하는 회사조차도 자기가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맡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업체들만 이제 삼성전자에 의뢰를 하고, 아마도 이 삼성 부분에 있어서 팹리스나 팹 부분, 즉 설계와 이 주문 생산자 생산 시설 부분에 대한 매출은 아마 자체 생산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도 사업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고 지역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의 육성 방안은 그냥 외형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모습만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인천시가 반도체 특구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제 용인에 이제 반도체 특구 뭐 720만 평방미터를 새로 이제 설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SK가 이미 5, 6년 전에 그 용인과 그 용인 지역에 반도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죠? 그 보상이 문제인 거예요. 보상이.
지금 보상이 5년이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땅 보상을 했지만 또 영업권을 보상해야 되고 또 그 전력시설을 또 끌어와야 돼, 어딘가. 근데 우리 인천은 이 영흥도에 대단히 전력시설이 있고 또 북항에도 전력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흥도에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LNG 가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LNG 가스에 영흥도에 설치를 하면 전기세를 3배, 4배 내야 되는, 적어도 4배를 내야 되는데 미쳤습니까? 지금 전기세 4배씩 내고 어느 회사가 그렇게 비싼 전기료를 내고 타겠습니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흥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싸게 60원, 뭐 62원 이 정도로 싸가지고 그래서 반도체를 그 싼 값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제공해주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은 현재 내일이라 당장 반도체 회사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팹과 팹리스의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은 TSMC보다도 한 10년 뒤처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5년 뒤에 그 팹리스과 팹 시설을 다시 설치해 가지고 대만을 쫓아간다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 산업의 경쟁력을 일단은 키워주는 게 옳은 방향 아닙니까? 삼성전자 측면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의 팹과 팹리스 부분을 두는 것은 뭐 이재용 자기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업체 즉 바운더리 부분을 분리시켜서 지역적으로도 용인에서 뛰어놔 줘야 퀄컴이다 저기 누구죠? 저기 애플이다 이런 반도체 수요 회사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천이 이번에 반도체 특구 지정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천이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와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수많은 우리 인천의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진짜 인식을 가지고 정부한테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영흥도에 LNG 가스는 폐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좋은 발전소와 그 다음에 양질의 발전 그 환경 더 나아가서는 싼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인천에다가 싼 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지역이 그 님비 현상을 그 자기의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만일에 원자력 발전소든 양자에너지 발전소든 이러한 특별한 발전소를 가지고 그 싼 전기료를 가지고 우리 인천 시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발전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반도체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는 이 반도체 시설을 인천의 영종도에다가 짓는다면은 그 반도체가 또다시 우리 인천 시민에게 커다란 이익으로 개개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으로 또 제안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인천시 정치인들을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시 정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천 시민이 밀어주고 기대하고 또 압력 넣고 이러면서 인천 시민 전체가 똘똘 뭉칠 때 이번과 같은 정부의 오판 아니면은 좀 미진한 판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인천이 세계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새로운 지역으로 반도체의 허브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미시적인 그냥 하드웨어적인 그런 관점에서 선정한 무슨 반도체 특구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영종을 대한민국 최초의 파운더리 반도체 특구로 만들 수 있도록 구본철이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